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200 여러분들 교과서를 잘 페이지를 알면 좋죠. 211페이지 이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정 부분,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시에서 이 부분을 다뤘죠. 구체적으로. 자, 2차시에서는 조정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클라이언트의 상황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관여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관여할 과제에 대한 사정입니다. 왜 자원봉사자가 어, 그 부분을 관여하는지 그 이유와 의의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왜 자원봉사자가 그 부분을 맡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어디까지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것인지 영역을 조정자가 개입해 줘야 되고, 또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떤 것이 기대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사정 시에. 그래서 조정자가 자원봉사자의 관여 의미를 명확하게 방문을 했을 때, 또 사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만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혼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자가 관여해야 될 부분에 조정자의 그 역할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역할 중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구체적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왜 자원봉사자가 이 부분을 관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그 의의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가 서비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서비스할 거지만 이런 부분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원봉사자가 가서 하면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럴 때 자원봉사자가 매칭하기 전에 조정자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동의를 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동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게 좋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서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 만남도 계약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도 계약이고, 그렇잖아요. 계약 기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말로 약속하는, 우리나라는 문서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 돼 있는데, 요즘에는 법적인 것들을 개입하다 보면 문서 안 돼 있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무보수성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만나서 명확하게 계약을 하고 책임성을 갖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저는 계약서를 써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어떤 활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활동 기간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몇 번을, 또 몇 시간을,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정자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것을 관여하고, 또 그것을 자원봉사자에게 알려주고, 또 적절하게 클라이언트와 매칭을 통해서 이 사정한 것을 가지고 잘 연결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편성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사정 다음에 편성인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편성하기 전에 사정을 통해서 조정자가 개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정을 적절하게 잘 했다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될까요? 네, 편성을 해야 돼. 주로 우리가 매칭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를 매칭해 주는 것을 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매칭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할 건데요. 매칭하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 21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칭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자가 이분하고 잘 어울리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집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뭐 천안인데와 저기 서천인 지역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쪽은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 천안은 그쵸?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로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뭐 우리는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관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 직인 도장 받아서 게시판에 게재도 하고 각종 소식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어떤 자원봉사를 모집하는지 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마일리지를 주는지 실비는 지급하는지 않는지 이런 걸 모집해서 언제까지 모집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까 사정한 클라이언트하고 잘 매칭되는 사람을 연결해 주면 이렇게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모집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걸 다루도록 하고요.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봉사자를 연결시키는 거. 이걸 편성 또는 매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가 성립되고 성공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편성입니다.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과 연령과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활동 시간대는 가능한 시간은 언젠지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찾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매칭을 잘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의 자유의사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측의 희망에 맞추어서 활동 거리를 또 뭐 너무 거리가 멀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원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거리를 잘 맞춰서 연결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또 클라이언트가 협동 관계를 잘 하면서 오랫동안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칭이 중요하고 클라이언트는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더라도 관계를 끊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것도 해달라 그러고 저거 불편하다 그러고 그러면은 자원봉사자가 지금 와서 도움이 되는데 활동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등한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안 돼. 이걸 비대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치를 보거나 가슴앓이를 하거나 이런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가 협동의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성공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 간의 협동관계가 구축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협동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야만 자원봉사자의 삶의 방식을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서로가 이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조정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클라이언트는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대등성이라 있다라는 점을 조정자가 알고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그런 사전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자가 잘 인식하고 극복해 간다면 조정자는 이렇게 자원봉사자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요청하고 또 서로가 협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물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물리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측면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기 위한 단순한 조건인데요. 예를 들면 연령, 성별, 가족 구성, 직업, 이동거리, 희망하는 활동 내용, 활동 가능한 업무 시간, 그 다음에 체력, 활동 경험 이런 것이 물리적 측면입니다. 이러한 영역은요. 전산망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측면은. 그런데 심리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은 더 디테일하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도, 그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수용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유연성은 어떤지, 허용도는 어떤지, 안정도는 어떤지, 공감도는 어떤지, 가치관, 생활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스타일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이 이렇게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에게 훨씬 더 많이 작용하므로 조정자가 개입을 초기에는 라포 형성을 하기 전까지는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정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 모두가 잘 맞는 편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고 심리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요. 또 두 가지가 잘 되면 더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215페이지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심리적인 측면을 높이는 부분, 물리적인 측면을 높이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나요?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룬다면 활동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다수가 팀을 이루면 활동이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체력의 무리를 경감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생과 주부, 남성과 여성의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면 체력이 좀 줄어들어서 힘이 들지 않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활동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건데요. 자원봉사자의 역할 조정을 통해서 활동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물리적인 측면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개개인으로 그쵸? 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대응을 하면 조정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개별적 대응으로 조정해 나간다든가 두 번째는 상호 학습 기회인데요. 자원봉사자의 상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원봉사자에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의 마음, 또 클라이언트의 상황은 어떻고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교육 연수를 시켜서 참가하도록 하고 나서
자원봉사를 매칭해준다면 심적인 측면을 높이고 이것들을 배운 것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실제적인 매칭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가 협동하면서 물리적 측면과 심적 측면을 높여서 효과적인 자원봉사가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편성의 부분을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시에 가서 그 다음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